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엄마 아버지가 사회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었잖아요. 네. 나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 사회는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윤리적 삶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윤리적 사회나 부모나 친구들이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삶에 내가 반응을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으악 소리를 내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정의 개념, 윤리적 덕목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도리다라고 우리가 주입받은 게 있어. 딱 그게 그 법률처럼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의식이 그 전통적 관습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응을 못하면 양심에 찔려서 막 괴로운 거야. 근데 그건 내 양심이 아니야. 타인의 양심. 타인의 양심이지. 그것에 내가 맞추지 못하니까 내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그걸 맞춰보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명상도 하고 가부좌 틀고, 거기서 오는 괴리로 인해서 생기는 게 괴로움이거든요. 마음의 고통이라고. 그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종교를 통해서. 명상, 마음 공부해야 돼.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근데 그 화가 다스려지냐고요, 분노가. 그러니까 죽겠죠.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그거는 타자가 우리를 억압하는 기제이고, 그러니 너는 너답게 너대로 살아라. 우리가 이제 야훼의 내리는 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나답게 살아야지. 타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느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랴. 언제까지 남편 눈치 보다가 남편이 이제 나를 해방시켜주니까 자식놈들이 또 눈치를 주네? 에? 이렇게 엄마는 왜 그래? 그거요. 아빠는 왜 그래? 어려서는 고분고분 하던 애들이요. 좀 가보세요. 자식들도 자기네들이 기준으로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를 원하니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사회가 나를 치이고 죽겠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너는 너야, 나는 나야, 따지지 마. 이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독립선언을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과도기에 나타나요. 근데 그 내 맘대로를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가, 나도 그동안 너무너무 내 욕망과 내 하고 싶은 것을 너무너무 억압됐었어. 그래서 그걸 분출한다고, 1차적으로. 뻥 터트려. 내 마음대로가 욕망대로야. 내 욕망대로. 못 해본 것에 대한 한풀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도 그럼 술 한번 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금주, 말도 조심해야 되고, 술 먹으면 큰일 나고, 나도 술 좋아하는데 술도 못 먹었으니까 술 먹어볼래. 나 그냥 말 함부로 하면 저기 큰일 나서.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덕이 안 돼서 말 함부로 하고 싶은데 못했어. 그러니까 욕도 한번 해봐. 그 욕 해봐야 별거 아니거든. 말도 그냥 내 맘대로 한번 해봐. 내 맘대로 해도 된다니까. 그 별거 아니거든. 그냥 억압받고 있었을 때 숨 막혔을 뿐이지. 그래서 내 맘대로가 한번 분출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누가 난리치냐면 주변에서 난리치네. 죽겠다고. 내 맘대로가 상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가.
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주변에서 떨지.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어떤 돌발 사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재갈을 물려놓고 소 코를 뚫어놓고 고삐를 주변에서 나의 고삐를 끌고 다녔었어요. 그 힘들어도 그 고삐에 근데 고삐가 풀렸어 지금. 그러니까 언제 들이받을지도 몰라. 무슨 짓 할지 몰라. 예, 주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남편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종교적인 고삐, 윤리적인 고삐 이런 걸로 끌고 다녔는데 가부장적인 고삐를 끌고 다녔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게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한번 망나니가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긴장하죠. 언제 들이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나답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찾아와요. 왜냐면 주변에서 아우성이니까. 못 살겠다 하니까 또. 주변에서 아니 아우성이니까. 못 봐주겠지. 못 맞춰. 못 봐주겠다. 고분고분하다. 이게 말하자면 정신적, 심리적 사춘기예요. 바뀌니까 이렇게. 사축이. 영적 호르몬 밸런스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시 세팅되기 위한 이게 과도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 독립선언서가 자리 잡혀서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숙되면 이게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래 그도 그야 다만 나가 아니야 그도 그야 내게서 독립선언할 때는 그 환희를 질르느라고 주변을 볼 겨를이 없었는데 내가 나면 그도 그지 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인 것만 강조하지 않고 그가 그인 것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의 나다움이 성숙돼 가게 돼 있어요.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덕목과 규범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그런 규범적 고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도 나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도 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속으로 내 안에서 자각으로 찾아와요. 그렇네요. 깨달음으로 찾아온다고. 그게 배려라고. 그때에 내게서 나오는 배려는 그가 비난하거나 비난하지 않거나 그 비난이 나를 상하게 안 해.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해서 미안해라고 해도 옛날 같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부글부글 끓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배려가 나한테 나온다고. 그럼 그거는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다움이 훼손됐냐? 훼손된 게 아니라. 그게 훼손당하는 게 그가 억압이 아니야 이때는. 그게 나의 나다움에서 나오는 나의 배려심이거든. 이게 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봐요. 예전에 그 사회윤리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강요에 의한 윤리 덕목은 그 도덕 덕목은 한계가 있어. 인간을 인간답게 못해. 거기선 아우성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야훼 성서에서 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윤리로 해결 안 되는 것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윤리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윤리적 삶으로 나중에 귀결되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윤리에 종속되지 않아. 종속되지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에 종속되지 않지만 그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윤리가 나온다.
그건 조문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규정해가지고 누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 요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생명의 윤리가 실천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누고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다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윤리를 한번 교란시키죠. 틀림없이 교란시킨다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그 교란 상태가 오는데 이 그 세상 윤리를 내 안에서는 파괴가 돼요. 그래서 잠시 쌍놈 현상이 나타나요. 맞아요. 지나가고 나면 이 세상의 윤리적 덕목으로 규제해서 뭔가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 훨씬 넘어 이쁘지.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의 가장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하게 하는 그렇지. 생명윤리가 나온다니까. 그게 누구나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 그죠? 과정이에요. 영적 사춘기. 그게 이제 성숙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막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이기적 삶이 아니에요. 나다워야 그 다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나답지 못하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존중 못하지. 존중하거나 지켜볼 겨를도 없고 없지. 거기까지는 언감생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법이 아니라고. 그 세상에서 관습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윤리가 아니라고. 이 윤리는, 이 생명의 윤리는. 그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그 휴머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극한 휴머니즘이어서 이게 신분주의예요. 지극해서 지극한 마음이 유통되는 것이어서 이게 어의 세계이고 하나님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면 또 이상한 종교 판타지로 간다고. 옛날처럼. 엄청 거창하게 생겼. 네, 상상력으로. 그 종교 판타지로 갔다고. 네. 지금 그 종교들이 이상향으로 그려놓고 있는 그 판타지 세계 있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 그거는 인간을 굴종시키는 거거든. 아니다. 이거는 가장 리얼하고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져야 될 파라다이스가 그게 파라다이스죠. 아멘. 그게 파라다이스죠. 의식의 세계의 나다움은 너다움과 그 다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격려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지 이게. 그러나 그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말 굿뉴스라니까. 빅뉴스 좋은 소식이지. 행복 뉴스고 행복 바이러스고. 이거요. 굉장히 굿뉴스야. 내가 볼 때는. 아유. 이걸 어느 철학도 서양 철학은 아주 디테일하게 논리적이고 인간의 깊은 무의식과 심리 꿰뚫고 막 하는데 이렇게 그 야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윤리의 이상 세계예요. 이거를 난 듣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말해보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아직 우리 안에도 하 아다마로부터 나왔지만 하 아다마가 아직 기경 안 된
게 많아서 여전히 울퉁불퉁한 게 있지만 한켠에서 야훼의 비가 내리는 동산지기가 되었으니 우리 이것을 황무지를 조금씩 기경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내 안에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그 다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데 그가 그답지 않고 정말 짐승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는 때로 고삐를 지어야지. 지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대를 비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옛날 법을 끌어다가 내가 잠시 쓰는 것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법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옛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함부로 불장난하다가 불내니까. 불내니까. 그래서 부득불 옛 것을 갖다가 내가 썼다고 해서 아, 저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복음 어쩌고 하고 진리 어쩌고 하고 지네들은 뭐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느 때 율법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율법 아직 몰라도 뭘 큰 그 진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율법 아래 있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부득불 그 법을 써야 할 때는 우리가 뭐요? 써야 돼요. 하라 하지 마라. 네. 필요해. 그럴 때는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법이 아니거든. 한시적인 법이잖아요. 한시적인 법인데 그 법의 세계가 아니고 이 생명의 법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몸짓이고 움틈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불쑥불쑥 뜬금없이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오잖아요. 이 삐져나옴이 봄이면 싹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그 조짐으로 봐요.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싹틈이 그런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한 조짐 중에 하나라고 봐. 그러면 툭툭툭툭 건드리면 여기서도 싹이 올라오고 저기서도 싹이 올라오고 생명의 싹이 올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잡혀요. 이건 전 인류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윤리적인 방법으로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여론 형성층,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오늘날은 생중계되듯이 우리에게 다 보여. 별놈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지가 감춰도 옆에서 보고 있어. 이렇게 그 깨어있는 세대거든. 그래서 그들이 헛소리 하는 것이 아주 정의를 외쳐도 그 정의가 사악한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다 보여. 그럼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맨날 그 다툼만 있지. 갈등만 있고. 그래서 요것이 힌트인 것 같아. 이것이 그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으로까지 이게 못 가요. 사회의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것으로까지는 못 간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동물의 세계에 기의 힘의 논리로 이 사회의 시스템을 돌려가기 때문에. 갇혀 있죠 거기. 네. 끝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갈. 이게 거기까지 흘러가면 대단한 거지. 그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셔져 가는 거죠. 거기까지 이게 흘러 넘치면서 그 기가 그게 가더라고. 다스려지고 그게 느껴요. 저는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막 중계하면은 나의 이 내면의 세계가
그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네. 예술이고 과학이고 다 이렇게 문화 연결돼서, 속으로 예. 흘러 들어가야 돼 이게. 예. 문화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지. 그게 다스림이더라고요. 다 다스리라고 했는 게 내 중심으로 밖을 보니까 이 다스려지는 게 보여지고 그 기적들이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서 이렇게 들려지고 하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형제님은 공명을 해갖고 느끼는 거잖아. 네. 그럼 이제 내가 체험을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적셔 나가는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할 건데? 그럼 내가 했으면 내 아들, 내 마누라, 내 부모 체험으로 넘어가야지. 그걸로 가야지. 네. 누구한테 갈 건데? 내가 이거 받아갖고 선생님은 그 느낌으로 지금 가까운 받아갖고 그래. 가까운 데서부터 아까 이제 따님 예. 거절을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아 그래 조금 나의 즐거움을 조금 절제하고 딸이 요구하는 것에 하자. 이게 예. 어머니 마음이거든. 그게 하나의 그 나타나는 내가 조금 나도 내 맘대로 살래 해서 아 딸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배려하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마중물로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어. 하나씩 내 가족에게 내 가까이에 있는 데서 또 우리 이렇게 모이는 관계에서 금방은 안 돼요. 금방은 각자대로의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너 왜 그러고 있느니 비난하지는 말자는 거지. 그렇죠. 아 그게 좋은 우리 서로. 네, 우리 서로 그게 좋은 징조거든. 아 예. 그게 좋은 징조거든요. 그 좋은 징조거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되면 상대방이 뭐 해라 안 하라 할 것 없이 존경이 돼. 그 저절로 네, 돼. 저절로 존경이 돼가 맞아요. 저분한테 물어보게 되고 그 빛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이 있어서 같이 있고 싶어지고 마음 상처가. 그래서 계산에 가서 그 이렇게 풀 이렇게 하는 건 봐도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가는 거지. 야, 니는 이렇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예언은 이렇고 성취는 이렇고 그렇지. 그렇게가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러지요, 거죠. 그러지요. 아.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맞아요. 혼자 매주 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하는데 아 그거 참 가서 맛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있잖아 그렇게 다가가는 거지. 이거는 근데 그 마중물이라는 거를 모르고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체험하고 난 후에 나한테 오는 게 아주 이 안에서의 그 기쁨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강팍한 땅으로 돌아가요. 가서 어떻게 막 소위 말하는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가 무슨 뭐 배려, 나다움, 그다음 이런 것도 온데간데 없고 온통 짐승이 들끓어. 독사가 막 들끓어. 맞아. 그리고 다 그 온데간데 없이 내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언이 들려졌던 사람과 이 예언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르죠. 네.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 세미한 음성이 다시 찾아와요. 맞아. 다시 일어섰지. 네. 네. 이게 아주 신기해요 정말. 이게 예언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예언이 들려지는 사람과 안 들려지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잠깐 왔잖아요. 잠깐 진짜 이슬이 내려서 잠깐 적셔져서 이제 와서 그렇게 베리신도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조금 이제 지나면은 왜 화는 왜 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얘기예요. 내 아내는 아직 그 창세기 2장 5절 개간되지 않은 땅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걔가 여기도 적셔져야 하는데
적셔져야 이게 팔 수 있다라고 그것까지는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자꾸 나한테 그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화가 날까? 근데 이제 그저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서도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아저씨는 또 잠잠해지는데 나만 혼자서 화가 났다 가라앉혔다 화가 났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자꾸 이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도로 바라는 거가 그거 막 그게 또 솟아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젊으셔. 제가 요즘 그 아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기는 애굽의 고센 평야 발로 물대기 발로 슬슬슬 하면 물이 대져요. 고센 평야는. 나일강의 그 범람에 의해서 아주 비옥한 그 옆에 물이 있으면 촉촉한적하죠. 그래서 거기는 그 남방의 문화, 생존 세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비옥해.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관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저기 뭐야 항공 촬영한 걸 보면 위에서 땅을 보면 전부 산지야. 척박해.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거기에서 요단강이 흘러갈 뿐 전부 뭐냐면 산지로 형성돼 있어요. 산지.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산지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그 산간은 위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물이 안 돼요.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사막이. 관계 시설이 안 된다고. 나일강 유역하고 다르다고. 우리에게 그 약속된 땅은 척박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냐면 그 산간 지역에는 양이 살거든. 그리고 벌이 살아. 우리가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밭을 갈고 뭐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냥 위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야 작물이 되는 땅이에요. 화가 나고 저희는 가라앉고 편안한데 나는 아직도 저기 뭐야 덜 노여움이 분노가 안 가라앉았어. 기다려야 돼요. 위에서 비가 내리기. 제가 말을 곁길로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오잖아 원시로. 마음이 촉촉해지면 그 분노의 감정은 싹 없어져요. 한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을 그전에는 바깥에서 율법으로 이제 바깥에서 다스렸는데 지금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내리기 비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도 그게, 이제 명상 같은 걸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율법으로 또 해서 가는 거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무언가 그래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자. 가부좌를 틀자. 내가 왜 이러지? 자책을 해보자.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안 가라 있구나 하고 직시하고 내비둬.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그냥 놔도 인정하는 거야. 너 딱 그거를 나는 왜 이게 화가 안 가라앉아 하고 거기에다 또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더 가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걸 딱 인정하고 지금 화난 상태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얘가 맥을 못 춰. 아니 이 분노의 감정도 내가 걔하고 씨름해야 더 가요. 긴장해버리면. 말꼬리를 자꾸 이어지면은 자꾸 이어지듯이 딱 끊어버려요. 그럼 그냥 인정해. 너 화가 났구나. 그래 너 화날만 해서 화내는구나 하고 그거를 나는 왜 씨름하지 말고 씨름하면 걔가 더 세지. 더 가지고 돌아요. 나를 그러면 진짜 이 뒤코라 여기하고 막더 뻣뻣해지지. 그래서 딱 인정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린다고 딱 내가 그냥 내비두면 기운이 빠져. 왜냐면 간섭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화도 내가 자꾸 화내는 감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 화도 재밌어서 계속 나거든. 자꾸 독가야. 예. 그런데 내가 인정을 해버리고 네가 화가 났구나 하면 얘가 흥미를 잃어버려요. 재미가 없어. 가라. 그래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떠냐 여기 이거는 뭔데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되게 시끄럽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불룩불룩하고 더 올라오는 거예요. 블루베리 캔이라니까. 블루베리 뽑아버려요. 그 각자의 방식 그래서 내버려 둬야 돼요. 각자의 방식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요. 이제 블루베리는 잘 하셔 그 부분을. 네. 아, 저 양반은 저러니까 예전엔 그걸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진짜 각자 살아요. 네. 각자 잘 사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식사를 하셔도 고맙고 뭐하고 왜 고맙냐고 물어봐요. 내가 밥을 해줬는데 자기가 잘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고맙다고 하니까 왜 고맙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부터서 이렇게 상대방은 그거 보여 내가. 근데 나는 그게 막 화가 날 때는 나고 도로 조금 잠잠하고 이럴 때는 너무 좀 모르고 지나가죠 또. 그거를. 네, 모르고 지나가고 알고 지나가고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 화가 나면 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걔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수명이 긴 놈이 있고 분노도 아, 유통기한이 있구나. 네. 수명이 긴 놈이 있고 수명이 짧은 놈이 있고 그래 살다가 큰 걸 건드리면 근데 그게 그게 지금 그 얘기가 생각이 딱 나네. 자매님이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남편은 그렇게 무던히 그냥 이렇게 묻어내. 늘 자기의 미안함으로 차 있어서 늘 나한테 이제 묻어놓은 사람인데 저는 나한테 안 맞으면 이제 다혈질이라 확 성질이 나면 탁탁탁탁 해. 그러면 이제 그 반짝 제가 이제 이게 확 날 때는 확 화살처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뒤돌아서면 내가 좀 너무했나? 그래갖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내가 또 이게 또 봄 스타일이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살살 잘해.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우리 마누라 얼굴이 오늘의 날씨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지가 기분이 좋으면 햇님이 빠라빠라 태양이 반짝반짝 해갖고 집안이 웃음꽃이 확 핀대. 근데 지가 또 뭔가가 선생님 나 오미자물 좀 주세요. 지가 뭔가 또 꼴려갖고 이제 뭐가 또 있으면 또 이제 막 이 애들하고 자기가 긴장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간중간에 내가 상대는 전혀 그걸 못 느껴. 근데 나는 나 예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내가 느끼기에 나 이만큼 달라졌는데? 나 이만큼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나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한마디를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열받게 나를 딱 건들잖아. 그러면 내가 내가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현재 이제 지금 나를 보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변했다고 한 거는 내 생각이지 그건 진짜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가짜가 가짜 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혀 있잖아요. 남편이든 애들이든 우리 엄마 원래 그러잖아. 엄마 원래 그러잖아. 그리고 저는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남편한테 팔색조래 내가. 근데 그 팔색조가 좋게 들려야 되는데 열이 확 받게 들리는 거야. 이제 나의 그런 것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로 나를 팔색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로 들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팔색조 짜짜짜 막 해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내가 막 좀 이렇게 괜찮아가지고 또 이렇게 잘하면
그게 나는 달라졌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사실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네, 다 남편한테. 다 진짜 그렇지 막 하나면 이 성격이 제가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개도 안 물어갈 성질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너무 저는 그 소리가 뭐? 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성질 나보고 개도 안 물어갈 개떡 같은 성질. 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 좋은 말로 표현한 거구나. 개도 안 물어갈 저 개떡 같은 저놈의 성질 아유 그냥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막 얘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나는 아닌데 진짜로 저렇게 해줘야 표현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한 15년을 그러고 한 15, 16년을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전사님하고 인연이 맺어지면서 이렇게 나는 나다까지 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나를 들여다보는 어떤 그게 이제 왔잖아요. 뭐만 저기 하면 이제 다 어떤 상황이 비춰지면 꼭 저는 나 자신에 연결이 되고 꼭 내가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러고 살았네. 내가 아주 그냥 성질 더럽다 소리를 엄청 듣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꿔보겠다고 내 나름 또 노력도 했어. 노력하는 거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노력하고는 안 되더라고. 근데 팔색조는 팔색조로 살아야지. 팔색조가 칠색조로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팔색조.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윤리적 기준과 덕목으로 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비난인데 그 모양이 타고난 팔색조면 그건 비난이 아니라 늘 그 변화무쌍한 것으로 주변을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지. 밝게 하는 이렇게 거죠. 밝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곱씹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 지금은 이제 남편이 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했더니 그전에는 그랬대. 근데 지금은 남편이 표현하기를 뭔가는 내가 말은 어떻다고 말을 못하는데 뭔가는 달라졌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우리 이동할 때 비가 왔잖아요. 네. 비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각자 반응이 있어요. 우선 우산을 만들어서 우산을 받쳐 쓰기도 하고 모자를 쓴다든지 또 숲에 짐승들은 비를 피해서 굴로 들어간다든지 반응을 하잖아요. 위에서 천둥 번개 바람 불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다 한다고. 그 날씨가 활짝 개이면 지금 팔색조 얘기하는 거예요. 활짝 개이면 굴에 들어갔던 너구리도 나와서 또 하늘을 맑게 개인 하늘에 반응을 하고 우리들도 우산을 접어서 저쪽에 놓고 그 하늘의 변화무쌍한 것에 그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것에 맞게 반응을 해요. 나의 팔색조에 따라서 내 주변도 다 비 온다 하면 얼른 우산 펴 들고 반응을 해. 다 그 자동 반사로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팔색조가 아니고 늘 석고상이라고 해봐.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게 안 만들어. 그게 뭐냐면 생명의 역동성이에요. 생명의 역동성. 그러니까 저는 뭐 날씨가 변덕 부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금방 해가 쨍 나더니 금방 또 비가 오네. 하늘도 변덕을 부리거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변덕을 부리기로서니 그게 나답지 않음이냐고. 상관없어요. 저 하늘도 변덕 부리는데 뭐. 근데 그게 이제 괜찮는데 여기서 화병이 솟아오르고 몸이 아프고 다리가 꼬이고 손이 저리고 뻐덩뻐덩 지가 나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것은요
내가 괴롭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뭐지 하고 깊이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부분을 나는 왜 이 몸이 저기 뭐야 한쪽이 편마비가 오도록 나한테 이 고통이 오나 반드시 그 반대를 향해서 그 원인을 찾고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더 큰 빛이 비춰와요. 반응이. 네, 반응이.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반드시 뭔가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과 영원히 결별하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하나씩. 네.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철저하지 않으면 또 반복하지. 네. 그렇지. 그래서 복이에요. 괜찮아요. 시원. 이게 복이라고 말하면 참 잔혹한 말이죠. 잔혹해 당할 때는. 그런데 그게 크게 보면 그거는 대각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따르니까. 대각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대각을 이루기 대각이시네요. 대각 선사가 아니, 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때는 남편도 날 무시하고 자식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큰애는 이제 내 마음속으로 근데 얘는 무슨 말을 하다가 하는 얘가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이렇게 신경을 써요. 의식을 해요. 엄마 입에서 언제 저 터질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러워. 조마조마하는 거지. 무섭대요. 그럼 그 전에 그런 걸 한번 경험을 아니 그 경험이 아니라 한 번 하면 나도 못지않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서 그러니까 나를 조금 이렇게 이제 알아져 가는 거가 나는 남이 봤을 때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닌데 안 순해. 뭘 착해. 하나도 해요. 그 애들한테도 그래요. 안 착해. 응. 안 순해. 아니 그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주변의 평판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하고 언제부턴가는 한참 오래돼서 언제부턴가는 나를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이고 착한 사람이 다 죽었지.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표출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표출을 못하고 쭈밋쭈밋 해가지고 그렇지. 이거를 발사를 못하는 거.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네. 속이 멍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미지에 네. 사람을 죽이네. 그게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 근데 좋았지. 네, 좋았는데 출풀이 오면서 그런 면이 조금 바뀌었어. 출풀이 이제 우리랑 드러나기 만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그때부터. 잘 들어봐 보세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평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폭력이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착하게 반응해야지. 네가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착함이라는 감옥에 가둬넣는 올무예요. 네. 복종에 가깝네? 보통 폭력이 아니야. 를 착함이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는 언제나 나한테 착한 사람이야. 맞춰주려고 했던 어떤 행동이 없어? 있지. 그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좋으니까. 그게 좋았으니까. 좋으니까 그게 네,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딱 그거야.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올무 안에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이렇게 놨어. 그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안 그런 척 했다니까요. 안 그런 척 하고 이 속에서는 썩어가고. 그러니까 심볼 마크를 자기가 아닌데 딱 만들어놨어. 그러놓고 이제 그 심볼 마크가 모르니까 이제 그 소리가 그동안에 좋았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렇게 그게 그때부터서 그런 생각. 드러나는 거지. 사방에 사냥꾼의 덫이 놓여 있는 거. 사방에 사냥꾼의 덫이 놓여 있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네. 이 주변에. 아 진짜.
그러니까 다 무시로. 그러니까 니네들도 왜 날 무시하냐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어머니 무시한 거 없어요.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느끼기는 이제 근데 엄마 입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다고. 그러니까 1등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쳐다보면서 기성을 하면 자기 욕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혼자 하잖아. 상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상상에 상상을 낳는다니까. 네. 그게 정신병자예요. 맞아요. 정신병자 가까워. 그래서 오만대를 진짜. 그렇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강이는 하는 소리가 엄마 혹시 공황장애 아니에요? 그래서 야 공황장애인 줄 알고 안 그래도 병원에 누가 데리고 가지도 않으니까 모든 게 이제 내가 그때부터서는 내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니까. 이미지 지켜야지. 저 사람이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여기도 착한 사람. 여기도 저렇게 말 무던하게 못하고 속으로 참고. 삭히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첫 번 우리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판타지부터 깨는 거. 맞아. 난 착한 사람이 아니다. 할 말을 하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못된 사람이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렇지. 우리는 내가 나로 살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가 지멋대로 사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저희가 저러지?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비난과 그런 평판에 그런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부터 깨야 된다고. 예, 그게 엄청 멀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고 안 떨어져 나가요. 자매들도 예, 겁나더라고요. 그랬는데 핍박이었네요. 그럼 안 도망가. 떨어져 그게 나가요. 그러니까 근데 자매들이 돌아와. 다 돌아와요. 네,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죠. 몇 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 성경이 그대로 쓰여 있네. 네. 내가 그거는 체험을 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게 자신감이 조금 생겨.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겁나서 못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예? 고객을 할 때도 어머 그럼 다음에는 연결이 안 돼서 못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에 다 뜻을 받아줬지. 그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언제부턴가는 그게 싫으면 싫은 거고 아유 안 올려면 안 올리지 뭐. 안 만나면 안 만나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그게 되더라고.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 건 아닌 거야. 예, 그렇지.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니까 서비스를 줘야 된다는 걸 요구하거든. 늘 고객은. 세월 이상은 법이 돼가지고. 그런데 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놓으면 처음엔 떨어져 나가요. 예. 나중에 와요. 나만은 내 기준으로 가야지. 끌려다니면 안 돼. 그건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음이 막 해서 화가 나고 그러면 정말 내가 부러워하는 거를 보면 왜 상대방에서 이렇게 비난을 해도 왜 이렇게 정말 꿋꿋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우리 이런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 주관적으로. 네, 주관적으로.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은근히 부럽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다운 삶을 그거를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 정말 그냥 참고 기다리고 때만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 거가 그러면 너무 또 허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팡질팡 이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붙이는 게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 그럼 그 허전함이 보내기가 힘드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요즘은 이제 전 아빠 그러고 나면 겁나요. 그전에는 겁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양반은 옛날부터서 이렇게 싸워도 나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말을 와서 걸면은 그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풀어졌는데 말을 거니까. 근데 요즘은 더 잘 삐지거든요. 겁나지.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잘 삐지고 하시는 게 정상이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유 몰라 아무튼 아니, 근데- 연세가 되시면 그런데 잘 삐지시고 하시잖아요. 이게 봄이 왔어요. 근데 여름이 아니고 봄이 좋아. 그 사계절 다 봄이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쌍만 사귀다 나와 보면 있다. 블루베리 못 따지. 그래서 쌍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쌍이 핵심이었네. 너무 그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잠자고 있다가 정말 저렇게 솟아나는구나. 저걸 보고 정말 많이 배워. 너무 이쁘니까 그걸 사진에다 다 댐벼서 누구도 주고 누구도 어디는 사람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어쩌게 이제 그게 하나씩 그 싹에 씨앗이 이렇게 그 심으면은 그게 솟아난다는 거. 그거가 이제 주로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 우리 집은 뭐 막 송송송송 많이 나오잖아요. 봄에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이쁘고 얼마나 이뻐. 그러면 어린애도 처음에 낳았을 때는 다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하는데 한 이제 10몇 살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좀 받아주더라고. 여름이 되면 벌레도 끼고 예, 우리도 벌레 먹는 똑같은 것 그 같은데 예. 원리는 농사를 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그런데 여름을 거쳐서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 떨어지고 또 겨울이 와. 근데 1년 내내 겨울이 아니야. 희한하게 또 봄이. 근데 작년에 왔던 봄이 왜 또 오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왜 이게 사계절을 왜 만들어놨으면 한 1년에 12달을 왜 만들어놨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것이 이게 그 생명의 특성이거든요. 이 우주의 원리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그 원리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팔색조예요. 맞아요. 이만 팔색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봄이었다, 여름이었다, 가을이었다. 아 잠깐 막 뭐예요? 아주 찬바람이 썰썰 불어. 북풍한 소리 몰아쳐. 옆에 가면 금방 무슨 난리 날 것 같은 차가운 겨울일 때도 있다고. 그럴 때 어때요? 아 그럴 때는 모든 대지가 땅 속에 그 씨앗을 품고 깊이 동면에 들어가야 봄에 싹을 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 추운 얼음장 속에 있어야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봄이 되면 얼른 싹을 내서 생명의 기운을 움터야지. 겨울은 겨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그 겨울을 거쳐야 만물이 기지개를 켜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 그 온대 지방의 원리야. 그 저기 뭐야 툰드라 지역이나 저쪽 뭐 하와이. 열대 이런 데는 또 거기의 또 생명의 논리가 있지. 거기의 생명의 논리가 있지. 그래서 나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변덕스러움은 지극히 그대로 진짜 봐주는 거가 자연스러워. 그대로 그때 올 때마다 그대로 받아. 그 감정을 그대로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야. 그 감정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 봐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아유 얼마나 그 변덕스러움이 생명을 약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변덕스럽다? 아니요. 저희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한 가지 저는 또 내가 그렇게 성격 궁금한 더러워서 게 변덕스러운 줄 있거든요. 알았어. 한 가지 이제 우리 일단 여기 이제 그 접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야지 되고 때가 돼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거가 가을에 보면은 제때에 지금 이제 그 들깨를 심으면 제때잖아요. 근데 미처 그게 빨리 안 자라고 비가 안 왔을 적에는 늦게 심을 때가 있어요. 늦게 심은데 키는 그거보다 먼저 심은 거 제때 심은 거보다는 적지만 꽃이 다 피거든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익는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쭉정이로 때를 놓친 거지. 네. 때를 놓친 거죠. 다 그런- 완성한 데가 그런데-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어디서 그 괴산에서 그런 얘기했나
6월 6일 현충일 요때가 망종이잖아요. 맞아. 그때 보리와 감자를 캐고 보리 수확을 해야 된다고 괴산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보리가 다시 싹이 나지. 싹이 나. 싹이 나고 추수를 하면 3분의 1은 소출이 감소돼요. 예. 그때잖아요. 그 맥추절이야. 보리의 때야 그거는. 보리의 때인데 그때 논에서는 벼가 이제 심어야 될 때. 인제 모내기 해서 싹을 근데 야 남들은 저기 결실에서 곡간에 들어가는데 너는 인제 논에다 대고 인제 싹을 내고 있냐라고 언제 이거 신란 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에 비교하면 안 되지. 그렇지. 보리는 보리의 때가 있고 각자의 때가 있는 벼는 벼의 때가 있는 거야. 짤 때가 있네. 각자의 때가 있는 거야. 나의 때 나는 사는데 남이 더 급하다니까. 나의 때에 너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음이고 욕심이지. 예. 그렇죠. 아유. 욕심이 각자의 때를 존중해야 돼. 각자의 때를. 예. 그렇죠. 그거는 늦게 심고 일찍 심고 해서 수학까지는 오는데 같은 이제 레벨에서 예. 그렇게 해서 축쟁이가 그래서 축쟁이가 축쟁이, 돼서 그게 안 돼. 예. 그래서 그때 걷어야 되는데 안 걷어가지고 싹을 내거나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건 싹을 내도 보리가 싹을 틔워도 결실하지 못하는 싹이거든요. 못 쓰는 거. 그렇죠. 왜냐면 나무에서 싹을 낸 거니까. 예. 그거 보고 망종이라고 그래 망종. 예. 저 망종 같은 것. 예. 저기 아들이 혹은 딸이 정년기에 결혼해야 될 정년기 때를 놓쳐가지고 시집을 못 가잖아. 요즘은 망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8세, 20세 요때가 결혼 정년기였었다고 예전에는. 그 시기를 놓치면 어른들이 아이고 저 망종. 왜냐하면 노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면 욕구를 해소를 못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사고 치고 들어오거든. 때를 놓쳐가지고 그거는 족보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욕이 망종이라는 욕이 그래서 나왔대잖아요. 저 망종 저 망할 종자가 아니라 망할 종자지. 그렇네. 그렇죠. 망할 종자지. 망할 그 망자 맞네. 시가 예. 시가 이제 거기서 네. 끊어지니까 예. 망할 종자인데 그게 절기 이름이에요. 예. 24절기 중에 하나야. 그래서 농부가 제대로 농부가 돼야지 되네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집 아저씨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본 거가 항상 보리를 올해 좋지가 않아요. 제때 지금 저거 수확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이 그거 좀 더 익어야지 된다. 그러자 비가 오니까 그게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약간 깨끗한 보리가 안 되고 상했어요. 예, 소출이. 예. 그래서 6월 6일 수확을 안 전후에서 하셨구나. 수확을 해야 된다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심대어서 말은 하여튼 잘하죠 나도. 심는 거는 제대로 제대로 심으면서 왜 수확은 제대로 안 하느냐. 제때에 안 하는. 제때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심는 건 열심히 심어요. 심는데 수확은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마른 거 주지 뭐. 마른 거 해도 돼. 이래. 그러니까 우리 집 아저씨는 농사를 인제 서산에 와서 지은 거고 부모가 짓는 것도 우리 공무원 그 집안이라 없어요. 농사라는 걸 몰라.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농사꾼 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거든.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얼른 걷어야지 된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제 뜻은 진짜 지금 설명 잘하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는 탓할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탓하는 사람들을 보이는 거야. 그 전에는 안 보였었어요. 만만한 사람들 찾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다 있잖아. 우리 집 아저씨가 다 잘못했고 나는 다 100% 괜찮고 저 집도 그러니까 있잖아. 계속 그렇게 살았어, 지금 맞아. 나도 그걸 보면 내 탓으로서가 아니라 들렸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래 이렇게 된 네. 거지. 내 탓인데 다 남의 탓으로. 잘 보시는 내가 거예요. 잘 보이는 하려고 거예요. 하면은 예. 자기가 심은 거기 때문에 이쪽은 만지지 마.
쳐다보지도 마. 그 위에 밭으로 올라오지도 마 이러잖아. 근데 그래서 안 빈 게 아니라 내 일이 바쁘니까 나도 그걸 못 빈 거지. 그리고 또 남편이 하면 성이 안 차고. 예. 저 그랬어. 그 남편이 하면 그러니까 자꾸 뭐라 하게 돼. 성이 안 차. 저도 그랬어. 그런 거가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는 게 실수하다고 계속 망하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있잖아. 맞아. 교묘하게 힐난을 해요. 교묘하게 우리가 이제 교묘하게 힐난을 하는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한 분 저기 충고를 하더라고. 저 남자가 술을 먹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있잖아. 저 사람 탓만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먹게 됐는지 같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처음에 듣는데. 네, 그때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도록 남고 지금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나나 보니까 너무너무 그걸로 고맙다. 해설을 한 거지 그 사람은. 아니 해소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으면 있잖아. 이게 양면 동전 양면이라고. 이쪽에 보면은 요런데 이쪽에 보면은 있잖아 내 탓이잖아요. 원인 그러니까 제공자가 모든 게 내가 원인 제공자가 다 나야. 근데 있잖아 결과를 갖고 있잖아. 자꾸 우리 탓하는 집 거지. 아저씨, 이 집 남편, 저 누구 저 맞아, 이렇게 맞아. 그걸 한다는. 계속 맞아, 찾고 있다는 맞아. 이야기죠. 원인을 다른 데서. 응 맞아 맞아. 아유 제가 사실은 그랬더라고. 원인은 그래. 원인의 절반은 나거든. 예, 원래는 제가 절반은 내가 나예요. 제공하고. 그 아침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베리 뭐 다 갖다가 해놔놓고 못한다고 예. 원인은 내가 해놔놓고. 내가 다 했어. 분위기 좋아서 해놓고. 네. 그런데 아니 좋아서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 했다니까. 저기 어쨌든 저쪽 저 모르는 사람하고는 내가 다툴 일이 없어. 그렇지. 그렇죠. 이해관계가 나하고 없어. 상관이 네. 없으니까. 네. 다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인도 아니고 저희가 원인도 아니야. 네. 다툴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응. 근데 가까이에 있는 이는 그도 그의 기준이 있고 나도 나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평생을 맞춰도 안 맞춰지는 거야. 함부로 하게 되고. 예.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맞아. 내가 못돼서 또 아니야. 맞춰지는 날은 있잖아. 기운이 없어가 안 맞추는 게. 그래요. 아파하고 기운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 네. 예. 그러면은 저기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기운이 빠져야 돼. 그렇죠. 기도 어두워야 돼. 적당히 어두워야 되고 눈도 적당히 어두워야 되고. 아니 기운이 빠지면 네. 화낼 기운도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속상해하지 자녀들이. 그래도 막 싸울 때가 좋았다. 나하고 싸울 기운이라도 있어야 좋은데 네. 기운 빠진 걸 보면 그땐 보호하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자녀들 아직은 다 안 되지. 아니 지금 아니잖아. 안 된대 저게가. 내가 꼬리를 내리면 이놈들이 보호하겠다고 나서겠지. 제가 보호자가 그런데 딱- 제가 보호자가 딱 예. 보호자의 위치에 서요. 네. 어떻게? 아유 생기는 사고 안 하다가 응. 아유 그래 다 엄마 탓이다 내가 너를 잘 키우려는데 못 키웠다 이랬더니 막 아유 우리 엄마 지금 옛날에 탁 쓰고 탁 하던 그게 저기 없으니까. 없어졌다고 아유 이 뭐 우울증 걸렸나 막 어디 아프나 보호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보호 모드로 이 들어가네. 어디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생각하는구나. 보호 모드로 그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걸 또 제가 설명을 해볼게. 이게 뭐냐면 권력 관계야. 걸려? 내가 꼬리를 딱 내리잖아. 네. 그러면 그 권력을 지가 이양받아. 그래서 보호자의 위치에 가. 네. 아. 권력 서열이 바뀌는 거야. 그렇지 맞아,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때부터는 네. 역전이 되는 거야. 예 네. 맞아요 그 관계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 권력 관계 엄청 편해 다른 이양시키고 나면 이양시키면 편하지. 엄청 편해 왜냐면 그들이 알아서 하니까. 네. 내가 간섭 안 해도 돼. 네. 예. 내가 뭐 자동화 시스템이 다음 내라 대출 내라 할 필요도 없이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너무 편해 틀려도 너 왜 그러니 그건 내가 권력 서열이 높을 때 그 얘기 안 하잖아. 그럼 내가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네. 권력이 승계가 된 거거든. 네. 상감마마가 이제 네.
바뀐 것일 뿐이야. 대비로 이제 물론 내가 안고 네. 중전을 물려주는 거야. 근데 이 권력 서열로 요거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데서는 권력 서열의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렇지.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걸로 결론을 내리면 그냥 세상 잡담하다가 끝내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그 권력 서열 방식 말고 각자의 각자됨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지 그러니까. 권력의 이양 관계 그건 세상에서 이미 다 아는 거. 짐승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 그 서열 관계고 그건 저 사자 동물들도 그 서열은 있어. 그러니까. 꼬리네 저기 밀림의 왕자 사자의 지들도 그 왕으로 차지하다 새로운 수사자가 나타나서 밀리면 가야지. 밀리면 꼬리 내리고 가야 돼. 다른 데로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내 그건- 안에 그 야비함이 지금 딱 드러나는 거 보인 거야. 그건 사자들도 해. 얼마나 야비하냐고. 사자들도 해. 응. 권력 이양은. 응. 내가 그 권력 행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가 딱 드러나는 거야. 얼마나 야비해요 제가, 그쵸? 그 우리가 세상은 그런 권력의 관계로 돌아가는구나를 보고 우리가 그 권력 관계를 잘 핸들링해서 정치를 잘하자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국회로 보내야지. 맞아. 아우 진짜 그랬. 야, 내가 그 권력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남편한테. 그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 다 그러고 살아요. 그거는. 그건 그런 점에서 폭군이 아닌 사람이 없어. 내가 권력소 이후라고 해도 이후는 3, 4위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이 편한 거야. 책임 안 지니까. 그건 내림이거든. 폭력은 내림이기 때문에 2위는 3위한테 행사해요. 맞아요. 1위는 2위한테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다 거기 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어떨 것인가. 각자의 각자의 됨을 존중하는 그 형태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거. 그것밖에는 그러네. 없어요. 권력의 관계에서 수평적이면서 이렇게 그게 섞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그게 아주 세밀하게. 예, 우리의 여행은 그게 섞여 간다고. 한동안 섞여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권력의 관계를 생명의 윤리 관계로 바꿔가지.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유 진짜 소망이에요. 아유 진짜 소망. 그 방향으로 우리는 이미 조금 눈치를 채인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치 채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턴을 해보자는 거지. 이래서 교제만이 살 길인 거를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갈 때까지 진짜.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땅에 아름답게 기경이 되는 거를 만큼 누리잖아요. 만큼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만큼 행복이 있고 그만큼 기쁨이 있는 거지. 없는 거 있잖아. 남고 이야기가 땡겨 하는 거 안 돼. 가짜야. 뻥이야. 뻥. 가불이 없어. 뻥이야. 가불이 없어. 맞아. 가불이 없어. 맞아. 그만큼만 우리가 저는 뭐 땅 한 번 얻었다 하든 뭐 땅 없어? 아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름다운 인간 산다 부르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유 모르겠어. 이게 말수 없는 그냥 쓰는 거. 아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슴에 공황장애 있고 가슴에 뭐가 올라오고 이거는 있잖아. 아무리 뭐 어쩌고 뭐 기쁨이 어쩌니까 뻥이야. 맞아. 뻥이야. 그게 없어야지 있잖아. 누리는 거고 그게 진짜지. 그렇죠. 그래도 없어졌다니까 막. 그래도. 그렇지요. 한 만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이제 그 낙수물로 인해서 깨지고. 오직하면 이만한 거가 이렇게 나는 그 화장실 용기에 대고 얼마나 싫은 걸 했는지 장 때문에 소화는 안 되고 다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통하지도 않고 여기서는 비 틀지 진짜 말할 수가 없지. 그런 세월을 그게 화병이잖아. 화병은 뭐냐면 화가 나면 털어내야 되는데. 못 털어내고.
여기 뭉친다고. 예, 이렇게 뭉쳐서 예. 공같이 쭉 올라오니까 예. 이제 때때로 그래요. 화를 내놓고 배를 와서 이렇게 싹 만져본다고요. 아유 저는 소갈딱지 그러거든요. 내가 소갈딱지가 안 좋아서 속에 딱지가 앉은 거야. 예. 딱지 그렇네요. 현미 잘한다시. 시집동생 사대전. 그러면 그게 많이 없어. 그러면 이게 열이 나면 예. 나의 그 체온이 있는데 열이 나면 미생물이 다 죽어. 예. 장에. 예. 그래서 좋은 요소, 독소가 좋은 나오니까. 균이 죽구나. 예. 균들이 서식을 못 하는 거야. 독성이 장이 시원해요. 그 독성으로 인해서 독성으로 머리가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 스트레스 때문에 장의 유익균들이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독성이 나와. 예, 그러니까 화병과 장과 예. 이 위하고 머리하고. 연결. 머리는 한데 터질 것 같이 네. 아프고 뭐하고 그래서 머리 뇌도 몇 번 찍었는데 변명이 안 나오고 위 내시경도 해도 도대체 변명이 안 나는 거야. 속에 딱지가 앉았으니까 그거 그 적이라고 하더라고. 적. 예. 무슨 적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담적이라고 하고. 좋은 효소 그 저기 배우 누구하고 같이 다니는 그 남자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생채를 하나 가지고 여기 좋네요. 저 산속에 가서 뒷다 패래요. 그걸 거기다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담적을. 지금은 그 칼 이제 네, 그게 그거 아니지. 넘어갔고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쁘잖아. 자세히 봐. 그렇게 징그러운 뱀을 자세히 네. 보면 섹시하고 비늘마다 섹시. 섹시한 거 네. 느껴지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뭐. 아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어디 그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엄청 이거 딱 나오면 여기 가봐야지.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잖아. 응. 지금은 그게 딱 없고 네. 요한 복음이 아니고 네. 오늘 주제 토론이었어요. 주제 토론. 네. 재밌네. 예, 그 좋은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기 그 토론이 깊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윤리를 뛰어넘는 윤리의 네, 문제. 너무 좋아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그 생명 윤리. 그러니까 굳이 그게 윤리란 말을 붙여야 하나 싶지만 그게 삶의 어떤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이거는 예언이라고 난 봐요. 그거야말로 이 사회가 그 예언을 얼만큼 취할 것이냐는 또 공동체의 몫인데 우리 이 부분은 깊이 숙성되고 아마 끊임없이 논의돼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제가 방금 한 거 올려놨어. 계산 거기다. 네. 그러니까 사람다움으로 가는 그 그게 얼마나 예언. 네,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몰라요. 최고죠. 이게 저기 사실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어. 그렇게 살면 유토피아지. 좋죠. 힌트가 있다고. 그게 다지 뭐. 개인에게도 개인의 삶의 네. 그 질병, 그 고통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힌트가 거기에 있고 네. 인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거기 있다고.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무슨 뭐 교도소를 지어 가지고 교정하고 교정 시설을 많이 만들어 안 돼요. 근원적으로는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그거는 그 폐악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공동체에서 시설과 윤리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만 그걸로는 해결 아니거든. 우선 사회적 종양을 도려내고 임기응변이지. 이 논의가 나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봐요. 네.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답이 거기에 담겨 있어. 답이죠. 답이 담겨 있어. 저는 답으로 들려요. 네. 힌트도 많이 얻어. 감사합니다. 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